여러분, 요즘 은행 가는 일 한 번이라도 마음이 편하셨습니까? 예전에는 통장 하나 들고 가면 창구에서 사람이 웃으면서 맞아주던 곳이 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직원은 잘 보이지 않고 기계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글씨는 작고 절차는 복잡하고 뒤에서는 빨리 하라는 눈치가 느껴집니다. 은행에 다녀오면 일 하나 처리했을 뿐인데 진이 다 빠집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졌냐고요. 내가 늙어서 그런 거냐고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뒤처진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2026년을 앞두고 은행과 돈의 규칙이 동시에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행 이용 방식의 변화이고 또 하나는 세금, 규칙의 변화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다 보니 불안이 더 커진 겁니다. 유튜브를 보면 통장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은행에서 돈을 못 찾는다. 세금 폭탄이 떨어진다는 말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과장인지 구분하는 일입니다. 겁부터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상황을 차분히 이해하면 앞으로도 은행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노후 자산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은행이 왜 변하고 있는지,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시니어가 최소한 무엇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아주 쉽게 풀어드리기 위한 시간입니다. 스마트폰 잘 못 다뤄도 괜찮습니다. 숫자에 약해도 괜찮습니다.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61년생 이상이신 분들, 은퇴했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곳에 목돈을 맡겨두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부터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앞으로 은행이 어떻게 바뀌는지, 상호금융, 세금은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2026년을 앞두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게 되고 괜히 불안해서 잠 못 이루는 일도 줄어들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에 더 필요한 노후 금융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은행과 돈의 규칙이 동시에 바뀌고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왜 이런 불안이 생겼는지, 실제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현실 이야기입니다. 먼저 은행 이용 환경부터 보겠습니다. 요즘 은행 창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 여러분만의 착각이 아닙니다. 은행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사람 중심의 창구 업무를 줄이고 기계와 비대면, 거래를 기본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창구는 줄고 직원 수는 줄고 대신 ATM과 모바일 거래가 중심이 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불편을 느끼는 세대가 바로 우리 시니어입니다. 글씨가 작은 화면, 여러 단계를 눌러야 하는 절차, 생체 인증 실패 같은 문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깐의 불편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는 일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은행이 내일부터 통장을 못 쓰게 하거나 창구에서 돈을 안 내주는 건 아닙니다. 종이 통장은 점점 기본이 아니라 선택이 되어가고 있고, 대면, 창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준비 없이 갔을 때 훨씬 불리해진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이야기, 바로 세금 이야기입니다. 특히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협 같은 상호금융에 목돈을 맡겨두신 분들은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가셔야 합니다. 그동안 상호금융은 시니어에게 아주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예탁금 3천만 원까지는 이자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됐고, 그래서 은퇴 자금을 안전하게 맡겨두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믿고
노후 자금을 오래 묻어두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2026년을 기점으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두에게 똑같이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나뉜다는 점입니다. 총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분들부터 세금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1.4% 정도만 내던 이자 세금이 앞으로는 5%, 그리고 그 이후에는 9%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숫자만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해마다 같은 구조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차이는 몇 년만 지나도 체감이 됩니다. 더 조심해야 할 점은 이 변화가 아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행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도 어렵게 나옵니다. 그래서 모르고 지나가면 어느 날 이자를 받아보고 나서야 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위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 이용 방식이 바뀌었는데도 예전 방식만 고집하면 점점 불리해진다는 점. 둘째, 상호금융 세금 혜택이 줄어드는데도 내 소득 기준과 가입 시점을 모르고 있다는 점. 셋째, 이 모든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판단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위험은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다음에서는 지금 당장 무엇을 점검하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을 알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남았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운 이야기 다 빼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은행 이용과 관련된 준비입니다. 앞으로 은행을 이용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통장보다 본인 확인 수단입니다. 예전처럼 통장과 도장만 들고 가면 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가지 대체 수단은 꼭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은행에 가시면 직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계 말고 사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나중에 쓸 수 있는 본인 확인 방법을 미리 등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지문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손바닥 정맥 같은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잘 못하셔도 창구에서 도와주니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거래 은행 정리입니다. 여러 은행을 여기저기 쓰다 보면 정작 급할 때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꼭 한 번은 종이에 적어 보셔야 합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이름, 통장 종류, 대략적인 금액만 적어 두셔도 충분합니다. 이 메모 하나가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에 예탁금을 넣어두신 분들은 반드시 세 가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내가 조합원인지 준조합원인지. 둘째, 예금에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셋째, 내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금인지 이후에 가입한 예금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창구에서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예탁금 한도입니다. 상호금융의 세금 혜택은 1인당 전체 합산 기준입니다. 여러 기관에 나눠 넣어두셨다면 모두 합쳐서 얼마인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세금이 붙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노후 자금의 큰 그림입니다. 상호금융 하나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이제 조금씩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 상품을 함께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세금을 덜 내면서 오래 쓰기 위한 그릇을 하나 더 마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은퇴 이후에도 연금 형태로 천천히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꺼내 쓰기 어려운 단점도 있지만 그래서 오히려 노후 자금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돈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일부라도 분산해 두자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족과의 공유입니다. 재수 없는 이야기 같아도 내가 쓰러졌을 때 내 돈이 어디 있는지 가족이 전혀 모른다면 문제가 됩니다. 비밀번호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은행을 쓰는지만이라도 알려두는 것.
이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행 이용은 본인 확인 수단 하나만 미리 준비하고, 상호금융 예탁금은 가입 시점과 소득 기준을 점검하고, 노후 자금은 한 곳에만 두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만 해도 2026년을 훨씬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변화 앞에서 위축된 마음을 어떻게 다잡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셨습니까?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와서 이런 걸 어떻게 다 배우냐? 나이 들어서 괜히 애쓰는 거 아니냐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를 시작하신 겁니다. 준비는 젊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상황을 알고 방향을 잡는 순간부터 준비는 시작됩니다. 우리는 평생 수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전화기가 집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카드로 계산하라고 했을 때도 처음엔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해냈습니다. 지금의 변화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행이 바뀌고, 세금이 바뀌고, 시스템이 바뀐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숫자 계산은 기계가 잘할지 몰라도 평생을 살아낸 무게와 판단력은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밀려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챙기면 됩니다. 본인 확인 수단 하나, 예금 가입 시점 확인 하나, 가족에게 은행 이름 알려주는 것 하나, 이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나는 그런 거 몰라서 안 한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면 오늘 들은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해 주십시오. 그게 그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복잡한 금융 이야기를 겁주지 않고 어르신 눈높이에서 차분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해도 준비된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이 채널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존경하는 인생의 선배님 여러분, 변화 앞에서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해오셨고 앞으로도 잘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